예, 단진동요. 원운동, 주기운동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가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그렇게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단진동.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리 추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추 끝을 보면, 주먹 끝을 보면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 운동을 설명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몰라요. 병진운동 아니면 회전운동으로 봐야 됩니다. 원운동. 그러면 자, 병진운동. 위치마다 속력이 일정할까요? 아니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계속 속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못 써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면 회전운동. 이 팔의 움직이는 각을 보면 되는데 각도 빨라지다가 멈추고, 빨라지다가 멈추고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병진운동이건 원운동, 회전운동이건 변화가 계속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드니까 보통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워. 이러고 많은데 어느 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간단히 처리하는데 첫 번째는 원운동 한 걸 갖다가 정사형시켰다. 발을 정자입니다. 수직으로 비추어서 생기는 그림자의 운동이다. 즉 원운동을 하게 해놓고요. 어떤 물체를 자, 그럼 물체가 여기에 놓고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그럼 빛을 왼쪽에서 쫙 비춰요. 수직으로. 그럼 이 원의 지름하고 똑같은 범위 안에 스크린 여기에서 스치하면 물체가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요 안에 요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움직이는 이 끝자리를 보니까 원운동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원운동의 정상 문제하고 똑같네. 그냥 모양상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 원운동 하면 여러분들은 원운동 하는 모양 보여요. 근데 이 원운동을 똑같이 놓고 저 옆으로 돌리면 위에서 보면 원운동이라 보이는데 옆에서 여러분들 보는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원으로 안 돌리고 귀찮으면 멀리서 보면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어도 똑같아요. 원운동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진동 하는 것도 되는데 원운동 시켜놓고 정사형의 방법을 쓰면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정사형이라는 것은 2차원 운동을 1차원 운동을 바꿉니다. 어느 축을 없앴어요? 네, X축을 없앴죠. 그래서 얘가 돌 때 R이라는 곳에서 접선 방향 이러한 속력 V로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해서 가속도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때 각이 여기 세타니까 얘들의 위치 Y 그죠? 그럼 이거는 요 길이만 하니까 처음에 0, 맥시멈 0, 마이너스 맥시멈 0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 값은 R의 사인 세타. 그 다음 V는요. V는 제일 처음에는 커요. 크다가 여기 가서 오히려 0, 마이너스 최대 0.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최대 0, 최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으로 되죠. 크기는요. 이 흐름이고 두 개 합쳐서 90도. 여기가 세타니까 이쪽 성분은 V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V는 여기 이 접선 방향의 V는 아까 R 오메가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 A는 처음에 0이었는데 마이너스 최대 0 플러스 최대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휘어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성분은 사인 성분은 그대로입니다만 반대 방향이니까 A는 R 오메가 제곱이라는 크기에다가 안쪽 반대 방향에 여전히 세타. 그죠? 그리고 위에 거 비슷하죠? 요걸 Y라 해도 되고 X라 해도 되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걸 요 상황에서는 Y 오메가 제곱 혹은 X 오메가 제곱이라 해도 되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단편적으로 아는 거고 요 상황을 잘 보면 S와 V와 A의 운동 상태에 대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잘 보면 전부 다 극점들이 딱 싱크로가 되어 있어요. S, 추로 따지면 좌, 가운데, 우 이렇게 두면 여기서는 0, 왼쪽으로 최대, 오른쪽으로 최대인 상황으로 딱 보이죠. 그럼 그 순간들마다 V는 이게 최대가 될 때 항상 V는 0이 돼요. 그래서 최대가 될 때 여기는 0이고 오히려 가운데 왔을 때 V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다 최대. 그 다음
A는 S하고 똑같은데 항상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돼 있죠. 0일 때 0인데 최대일 때도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운데로 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카피라이트 강호제입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고 이렇게 하면은 수학을 가지고 안 하고 그냥 흐름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의 정사형으로 단진동을 이해해보고 이런 그래프가 쫙 나오는 거를 아는 거 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냥 이렇게 정사형 시키네 스텝을 나누어서 단진동은 원운동 이해하고 나서 그걸 정사형 시키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다. 그걸 알고 더 중요한 건 SVA의 최대 최소 그리고 0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는 거. 요거고 주기는요. 여기서 출발하면 하나 둘이 끝나는 게 아니죠.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까지 혹은 여기서 요까지는 전체 주기의 4분의 1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야지 한 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 칸은 전부 다 주기로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최대값은 R하고 이 진폭하고 똑같죠. 진폭은 A라 쓰고요. 반지름 R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운동 할 때는 R, 단진동 할 때는 A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A. 그러면 V의 최대는 원운동 할 때는 R 오메가, 단진동 할 때는 A 오메가 최대값.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R 안 쓰고요. A로 바꿔요. 그죠? 네. 여기도 A. 그러면 가속도는요. 원운동 할 때는 R 오메가 제곱, 단진동 할 때는 A 오메가 제곱. 이게 뭐? 최대값들.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 중에 단진동의 우선 운동의 형태상은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힘의 차원으로 보면 복원력이라는 게 작용할 때 우리는 단진동이라 한다 하고 복원력을 정의를 합니다. 크기로는 우선 변이에 비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 보면 중심으로 향해야 된다. 이 이름이 그거예요. 원점으로 되돌리는 힘. 근데 이 둘을 보면 뭐하고 닮았어요? 탄성력과 닮았죠. 탄성력도 크기와 방향만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탄성력은 구체적으로 용철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거는 운동하는 형태가 단진동일 때 작용하는 힘인 거죠. 설명은 다르지만 두 개 다 똑같을 수도 있는 거죠. 탄성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운동이고요. 이거는 힘입니다. 즉, 힘 파트하고 운동 파트는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서 병진 운동을 하느냐, 원운동을 하느냐. 마지막은요, 단진동을 하느냐. 그래서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 붙이는 힘을 이 단진동 할 때 작용하는 힘을 복원력이라 부르고 원운동 할 때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 부르죠. 구심력은 실제 힘이 아니라 운동할 때 작용하는 특수한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그 힘을 통칭해서 부릅니다. 저는 강호재지만 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통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교수. 그래서 이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부를 때 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돼요? 구체적인 힘이 아니라 중력, 만력 이게 아니라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그러면 실에 매달려서 원운동할 수 있으니까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원운동에 원운동을 시킨다 해도 되고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용철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용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받으면서 단진동 운동한다 해도 되고 탄성력이 복원력으로 작용한다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